안녕하세요. 관찰자 라이프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상대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컨텐츠를 올렸었는데요.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누구나 다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단 한 명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마음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그 원망의 대상들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했던 장본인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모습의 마음들을 마주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의 모든 에너지를 갉아먹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미워하는 마음은 나와 인연으로 연결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대상에게서 느끼곤 하는데요. 그 대상은 보통 부모나 형제, 부부, 부모 자식 관계, 연인, 친구가 되겠죠.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나는 무거운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짜증과 불만, 증오, 원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부정적인 감정이 주는 에너지의 힘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내지 않고 쌓아두면 내 몸에 독이 되고 그 독이 육체적 증상으로 발현돼서 내 마음을 돌보지 않은 자기 학대의 괴로움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특히 내가 미워하는 대상과 현재의 물리적 거리 또한 가까워서 매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싸움과 갈등을 자주 경험할 것이고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이 되면서 에너지가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갈 때도 무기력하고 열정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으신가요?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헤어나오겠다는 선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미움의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하겠다고 말이죠. 사랑할 수 없으니까 미워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는 마음의 저항이 바로 우리 에고가 하는 첫 번째 반응일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미워하는 에고는 절대로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안에서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아팠던 기억들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고집을 부릴 거예요. 저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줘? 그 상대가 나를 이해해줘야지. 내가 왜 이해해줘야 돼? 그 상대는 벌받아 마땅해. 나만큼 고통받아야 돼.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식으로요. 그렇다면 그 상대를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움켜쥐고 살아가면서 내 앞으로의 삶마저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미워하는 대상을 사랑하겠다는 선택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성장을 위해, 울고 있는 내면의 아이를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까지는 가능할지언정 왜 사랑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바로 그 대상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곧 나를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이런 논리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 상대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버린 에고들, 즉 나의 일부였던 아픈 마음들의 집합체로 바라보세요. 그 상대를 내가 싫다고 버린 또 다른 나로 바라보는 거예요.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마음들 중에서 마치 반을 뚝 잘라서 내가 수용한 마음들은 나라고 동일시하고 나머지 절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마음들을 상대에게 투사시킨 것처럼 말이에요. 잃어버린 나의 반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허용할 수 없어서 버린 그 마음들은 어린 시절의 보호자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마음들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마음들이며 살아오면서 굳혀진 관념들로 인해 흉측하다고 버린 마음들입니다. 내가 버린 마음이 상대에게 투사되어 다시 나타나는 현상은 특히 엄마들이 육아를 경험할 때 흔히 겪곤 합니다.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의 분노하는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이는 왜 그토록 엄마를 향해 분노하는 걸까요?
그 분노의 감정 이면에 숨겨진 두려움과 공포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엄마는 어린 시절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던 자신의 버려진 감정들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내 아이의 두려움과 공포가 곧 나의 마음이었구나. 내가 마주하기 무서워서 버려둔 아픈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전환시켜서 상대를 바라보면 즉각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상대에 대한 아픔이 내 아픔인 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 아픔을 같이 느껴주게 되고 그 상대도 나만큼 생존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나는 내가 버린 마음들을 상대에게 투사시켜서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과정을 겪고 흩어진 나의 일부들을 받아들여 진정으로 나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써 상대를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자기 사랑이 저절로 이뤄집니다. 마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합일시켜서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미워하는 그 상대의 아픔을 같이 느껴주고 이해해주세요. 상대를 절대 이해해주고 싶지 않은 그 고집스러운 에고를 소멸시키고 상대의 아픈 마음을 받아줌으로써 내가 나를 받아주세요. 그 상대가 은연중에 내게 던졌던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나도 답답해 라는 말은 내가 버린 나의 답답한 마음입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라는 말은 내가 나를 학대했던 아픈 마음입니다. 우울해, 화가 나 라는 말은 내가 보기 싫어서 버린 우울한 마음과 화나는 마음이 내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꿔 바라보는 연습을 거듭해 보세요. 그 대상을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라보세요. 나의 이해받지 못한 마음아, 나의 두려운 마음아, 내가 버린 모든 아픈 마음들아, 너희들이 내 현실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유는 내게 인정받기 위해서구나. 버려서 미안해. 내가 너희들 하나하나 다 알아차려 인정해주고 사랑해줄게. 너희들 모두가 나란다. 나는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단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치유를 응원합니다.